자, 그럼 여러분 세 번째 시험 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는 취득의 그러면은 이제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취득에 보면은 간주 취득이 있는데, 간주 취득은 뭐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유형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우리 필기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간주 취득이 뭔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죠. 네. 간주라는 것은 여기도 메모했지만 뭐뭇으로 본다. 의제도 뭐뭇으로 본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정해 볼까요? 간주 취득은 뭐냐? 얘는 즉 소유권의 변동은 일어난 것이 없어요. 소유권의 변동은 일어난 것이 없는데 어떤 변경 행위를 통해서 가액의 증가가 일어난다면 그 증가된 부분을 취득으로 보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간주 취득은 소유권의 변동은 일어나지 않아. 하지만 어떤 변경을 통해서 가액의 증가가 일어났다면 그 증가된 것만큼을 취득으로 보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임야가 있어요. 임야. 요 산이 있습니다. 임야가 있어요. 임야가 있는데 요 임야를 바로 개발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럼 임야에다가 우리가 뭐 집을 짓고 싶어. 아니면 건물을 짓고 싶어. 이 상태는 못 지어요. 이거는 공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럼 이걸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임야를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요 임야의 성격, 형질을 바꾸는 거야. 즉 이런 걸 이제 지묘. 요 임야, 요 땅의 이름을 우리가 지목이라고 여러분들 공식법 시간에 배우셨죠? 그 지목이랍니다. 그 지목이 28가지인데 그 중에 임야예요. 근데 임야의 지목을 변경하는 거야. 변경. 그럼 지목을 바꿔버리면은 얘는 개발할 수 있는 땅으로 바뀝니다. 즉 대지로 바뀌어요. 대지로 바꾼다 이 얘기예요. 얘는 대지로 바꾸는 거. 대지로. 요건 이제 임야가 되는데, 그러면은 대지가 되면은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바꾸는 거죠. 그러면 가치가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겠어요? 가치가 올라가죠. 가치가 상승하겠죠. 네, 가치가 상승합니다. 그러면 요 임야가 뭐 1억짜리 땅이었는데 대지로 바꿨더니 2억 원이 되는 거야. 2억 원. 그렇죠? 그러면 변경을 통해서 가액이 증가되는 거예요. 이게 증가가 돼요. 그럼 얼마가 증가됐을까요? 네, 1억 원으로 가치가 증가됐어요. 맞죠? 그러면 요 임야 소유자는 갑이었는데 요 대지로 바뀌었더니 대지 소유자도 갑이 되는 거야. 맞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소유권 변동이 없는 거야. 소유권 변동은 일어난 것이 없지만 가액이 증가된 거. 그러면 자 보세요. 1억, 만약에 임야를 1억 주고 매매로 샀어요. 그럼 매매라는 승계 취득, 유상 승계가 되는 겁니다. 승계. 소유권 넘겨받는 거니까 승계라고 하죠. 그럼 취득세를 냈겠죠? 그런데 요 늘어난 1억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죠. 그럼 이걸 고민했겠지. 야, 이걸 어떻게든지 과세를 시켜야 되는데. 근데 일반 정상적인 매매도 아니야. 소유자가 바뀐 것도 아니야. 갑에서 갑이니까 논리를 만든 거예요. 야, 그러면 이거 과세해야겠다. 그래서 만들어낸 논리가 간주취득이라는 논리를 만든 겁니다. 즉 소유권의 변동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어떤 변경을 통해서 가치가 증가됐다라고 판단됐을 때는 그 증가액을 측정해서 과세합시다 라고 만든 개념이 바로 간주취득이라고 정의를 내린 겁니다. 그러면 이런 땅만 이러냐? 아니요. 땅만 그렇지 않죠. 차 같은 것도 그럴 수 있죠. 차. 네? 땅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승용차 같은 경우도 이런 승용차가 있는데 이런 승용차가 있어요. 승용차가 있는데 이 승용차를 개조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지. 개조해서. 보통 우리 튜닝이라고 합니까? 이런 식으로 로켓 엔진을 다는 거야. 네? 그러면 이게 뭐 가치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런 거를 우린 이런 것을 차량 등의 종류 변경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종류 변경. 무슨 변경이요? 종류 변경. 차량 등의 종류 변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응? 차량 등의 종류 변경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종류를 변경하면 가치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네, 이런 걸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개념을 우리는 무슨 취득이다? 간주 취득이다. 이렇게 정의해요. 간주 취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우리 교재를 한번 가볼까요? 자,
보시면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임야라는 땅을 이제 개발해서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거야. 그렇죠?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는 뭐로 한다? 토지의 지목 변경 이러면 지목을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 증가분에 대한 취득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렇죠? 그럼 증가된 것만큼 과세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차량 등의 종류 변경, 그렇죠? 선박이나 차량 이장비의 종류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선박을 화물선으로 개조하는 거죠. 일반 승용차를 또 로켓엔진이 달린 차량으로 바꾸는 거야. 그럼 가치가 밸류업이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건축물의 개수, 건축물을 고치는 거야. 이런 노후된 건물이 있으면, 이렇게 노후된 건물이 있다. 노후된 건물이 있어요. 노후된 건물이 있으면은 이걸 개수하는 거죠. 고치는 거야. 그럼 노후된 건물을 고치게 되면은 가액이 증가될 수가 있겠죠. 네, 이런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과점주주의 주식을 취득했을 때 이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납세문제가 나온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건 별표시 하나 해놓으시고 좀 이따 설명을 또 드릴게요. 자, 그 다음 주제랍니다. 과세 대상. 자, 취득세 과세 대상은 열거돼 있어요. 열거주의로 돼 있어요. 열거주의. 그러니까 나열된 것만 과세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열된 것만. 자, 이건 우리 PDF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취득의 유형. 자, 정리 문제인데 요거는 우리 과세 대상을 먼저 하고 같이 정리해 볼게요. 과세 대상은 일단 469페이지에 있는데요. 자, 일단 공은 뭐냐면 육해공. 우리 과세 대상 중에는 육해공에 해당되는 물건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늘에는 뭐가 날아다니죠, 여러분들? 하늘에는 비행기가 날아다니잖아요, 비행기. 그렇죠? 이런 걸 뭐라고 할까요? 항공기라고 얘기합니다. 항공기. 네, 항공기가 있겠죠. 땅에는 뭐가 있을까요? 땅에는 부동산, 토지, 건축물, 그 다음에 차량이 있겠죠. 네, 그 다음에 기기 장비, 네,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바다에는 이런 선박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게 대상이 됩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이제 토지 건물하고 수용차를 취득하면 취득세를 낸다. 이 정도는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과세 대상이 있어요. 자, 육지에는 땅이 있습니다. 토지를 우리가 취득하게 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건물을 취득해도 우리가 건축물이라고 하죠. 건축물을 취득해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가 수용차, 차량을 취득해도 과세 대상이 돼요. 차량.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가 될까요? 요거는 기기 장비가 되겠죠. 기기 장비. 기기 장비를 취득해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좀 보시면은 이제 바다에 여기 보시면은 바다에 뭐가 있죠? 선박이 있죠. 선박. 네. 선박이 있습니다. 선박. 그럼 여러분 이게 뭘까요? 웬 물고기가 나왔는데. 자, 요거 이제 암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건데, 요 그림을 볼까요? 자, 이제 다 됐는데, 여기 보시면은 하늘에는 항공기, 자, 이거 뭐예요? 사람이 있죠? 사람이 있습니다. 즉, 항공기도 유인 항공기만 돼요. 유인 항공기. 무인은 안 돼요. 무인 드론. 아직까지는 대상에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토지가 있죠? 그러면 토지의 종류는 여러분들 지적법에서 공시법에서 28가지 지목이 있다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토지. 그 토지를 다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이 있습니다. 건축물. 그런데 이 건축물에는 건축법상의 건축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건물을 유지할 수 있는 시설물도 여기 들어가요. 시설물. 이 건물 같은 데 보면 어떤 시설물이 있을까요? 엘리베이터 같은 시설물도 있고 에스컬레이터도 있죠. 이거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차량도 들어갑니다. 차량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가 요거는 기계 장비도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토지, 건축물, 차량, 기장비.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들어갈까요? 선박 들어갑니다. 선박. 네, 선박 들어가요. 선박 들어갑니다. 선박. 네. 그 다음에 요게 뭘까? 물고기. 네. 요게 이제 뭐냐면 요거는 이제 광어야. 광어회를 먹으면 맛있죠? 네.
그렇죠? 근데 강어회를 먹으려면 나무에다 깔고 먹어야 돼. 나무. 그렇죠? 그래야지 이게 회를 이렇게 맛있게. 그렇죠? 입이 있어요. 입. 입목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입목. 이거는 이제 새울립자에다가 남목자. 네, 요거 들어가고요. 광은 광어권. 광물을 캘 수 있는 권리. 어는 어업권. 어장에서 어획을 할 수 있는 권리. 회는 회원권이 여기 들어갑니다.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등이 여기 들어가요. 네. 요게 다 여기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 일단 유인항공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들어가고 토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차량 들어가고 기장비 그 다음에 선박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회중에 좋아하는 무슨 회? 광어회, 광어권, 어권, 회원권 들어갑니다. 자, 뭘 깔고? 나무를 깔고 입목을 깔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광어에 입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해석이요. 새울립자, 남목자. 그래서 광은 광어권, 어는 어권, 회는 회원권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과세 대상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네, 과세 대상이다. 이거 꼭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열거된 거니까 네, 요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해해 주셔도 되고요. 네, 충분히 여러분들 할 수 있겠죠. 자, 특히 요거 암기해 주셔야 돼요. 회 중에 좋아하는 무슨 회? 광어회. 이제 외우실 때 광어회. 자, 송어회도 있지만 광어회 가장 많이 먹는 거잖아요. 뭘 깔고? 나물 깔고 입목. 그래서 권리에는 이게 들어간다는 거 꼭 암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한번 우리 문제를 아까 위에 취득의 유형이 있었는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가 등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보시면은 법인의 현물 출자하는 경우, 법인의 현물 출자는 경우에는 무슨 취득이냐? 그러면 아까 그랬죠. 현물 출자는 지주가 주식회사 개발에다가 땅을 주면, 임야를 주면 개발사가 그 땅을 받아서 개발해서 수익을 나누는 거야. 대신 대가를 지불합니다. 대가, 주식이라는 대가, 지분을 주는 거죠. 그러면 대가를 지불하면서 취득하는 거니까 얘는 승계 취득이죠. 대신 유상일까요? 무상일까요? 그렇죠. 얘는 유상이 되겠죠. 유상. 그렇죠. 유상 승계 취득. 그 다음에가 민법 규정에 따라 시효 취득. 시효 취득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내게 되는 거. 그럼 보통 그렇죠. 이 땅에다가 아무 연구가 없어. 그런데 홍길동 씨가 약초를 캐면서 20년 동안 살고 있었어요. 그동안 아무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홍길동 씨 땅은 아니지만 법률상의 권리가 잠자는 자의 권리의 시효가 사라졌기 때문에 홍길동 씨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홍길동 씨는 어부지로 땅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럼 업동이 생긴 거니까 일종의 뭐예요? 원시 취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원시 취득. 그렇죠? 자, 무상승계는 우리가 뭐 상속이라든가 징여가 여기에 해당됐었잖아요. 무상승계가 있었고, 간주취득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지목 변경, 그렇죠? 땅의 성격을 바꿔서 가치를 높이는 거, 소유권 변동이 없었던 거죠. 어떤 변경을 통해서 가액의 증가가 일어난다면 그 증가된 것만큼을 취득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물 같은 경우는 계속 고치면 되고, 차량은 우리가 노후된 차를 고쳐서 새 차로 바꾸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해석이. 네. 그러면 이제 다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상까지 봤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기출됐던 지문을 보면은 26회 때 나왔는데, 자, 보시면은 취득세는 부동산, 자, 방금 위에서 봤어요. 토지, 건축물,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 이것을 우리 학계론에서는 준부동산이라고 그래요. 그럼 준부동산은 차량이라든가 선박이라든가 항공기라든가 기장비가 있습니다. 자, 요 네 가지 차량, 선박, 항공기, 기장비 이런 네 가지 과세 대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어권 제외. 자, 제가 아까 물고기 그림 그려드렸었죠. 회 중에 좋아하는 무슨 회? 광어회. 광어권, 어권, 회원권. 뭘 깔고? 나무 잎목을 깔고 과세한다. 그러니까 얘는 어권 제외예요? 어권 포함이에요? 어권 포함이죠. 제외가 아니라 어권 포함입니다. 포함한 각종 권리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O일까요? X일까요? X가 되겠죠. X. 그렇죠? 자, 여기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완성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납세무자 469페이지 납세무자 갑니다. 납세무자. 자, 납세무자는 우리 교재 한번 가볼까요? 과세 대상은 우리 열거돼 있다고 했죠? 자, 요것만 합니다. 2번. 그래서 이거는 부동산 차량 장비, 광어권,
그 다음에 어업권, 양식업권, 각종 회원권 등이 여기에 들어간다. 그래서 취득한자에 부과합니다. 네, 요것만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다 필요 없고요. 자, 넘어갑니다. 납세무자. 이건 여러 번 시험에 나왔었는데요. 자, 납세무자. 요거는 당연히 별표시가 돼야겠죠. 별표시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럼 요거 가기 전에 우리가 또 필기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납세무자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네. 자, 납세무자는 그렇습니다. 당연히 납세무자는 여러분들 누가 납세무자 되겠어요? 취득하는 자가 되겠죠. 자, 그런데 한번 볼게요. 우리 취득세는 취득의 유형이 있었어요. 취득 행위를 하니까 납세무가 발생한다. 이렇게 출발이 됐습니다. 취득 행위를 하니까. 그럼 취득의 유형이 중요했었는데, 자, 취득의 유형에는 우리가 세 가지가 있었죠. 방금까지 정리했었죠. 첫 번째, 최초로 취득하는 것을 뭐라고요? 최초의 취득을? 빙고! 원시취득. 원시취득이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땅이 있어. 땅이 있는데 이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요. 건물을 지어요. 그럼 건물의 신축이야. 건물의 신축. 그렇죠? 그럼 건물의 신축이니까 이건 무슨 취득이에요? 원시취득. 그렇죠? 원시취득. 그러면 당연히 이거 누가 내야 돼, 세금? 신축한 자가 내야죠. 건물이 있으면은 신축한 자가 내는 거야. 그렇죠? 신축한 자가 내는 거다. 신축.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이거 신축한 자니까 이 신축한 자가 건축주가 되겠죠. 건축주가 내야 될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승계취득이 있습니다. 승계취득. 그러면 승계취득은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 대가를 지불하고 취득하는 거. 유상승계. 그 다음에 대가 지불 없이 취득하는 거. 무상승계. 그래서 유상승계, 무상승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유상승계와 무상승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유상승계, 무상승계. 그러면은 우리가 매매 등이 됐을 때는 유상승계. 그 다음에 상속이나 징여가 있었을 때는 무상승계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매매가 되면 누가 내야 돼요? 매매가 되면 사는 사람이 내는 거죠. 매수자가 돼야지, 매수인이. 그러면 상속을 받으면 그렇죠. 상속인이 내야죠. 상속인이. 징여받으면 징여받은 사람을 누구라고 그래요? 수중자라고 하죠. 수중자가 내야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간주취득이다. 간주취득. 그럼 간주취득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느냐? 얘는 간주취득은 소유권의 변동은 없어. 소유권의 변동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떤 변경행위를 통해서 가액의 증가가 일어났다면 가액이 증가된 것만큼을 취득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얘가 임야야, 임야. 근데 임야를 개발해서 대지로 바꿨다.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요 대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지가 되는 거죠. 그럼 임야를 대지로 바꿨어요. 그러면 가액의 증가가 일어나겠죠? 증가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증가된 것만큼을 취득으로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세금은 누가 내야 돼요? 대지 시점에 소유자 내지. 대지가 된 시점에 소유자가 내라. 그렇죠? 대지가 된 시점에 소유자가 내라. 요 소유자가 내면 되겠죠. 요 소유자가 내라. 그러면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변경 시점의 소유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경 시점의 소유자 이렇게 얘기해요. 변경 시점의 소유자 내라. 이렇게 정의해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시험에는 어떻게 내겠어요? 다음 중 취득세 납세문자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맞는 것은, 옳은 것은 이렇게 내겠지. 유형별로. 그래서 유형별로 납세문자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시험에 내기가 딱 좋기 때문에 지문 5개, 우리는 보기 지문이 5개예요. 5개 지문을 내기가 너무나 좋거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겠습니다. 보시면 그러면 보니까 일반적인 취득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사실상 취득하는 자다. 그럼 사실상이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자, 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했다면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취득자로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에요. 무허가.
허가를 못 받았어요. 없을 무자니까. 그런데 이 무허가 건물을 사겠대. 그거 왜 살까? 무허가 되면 본인 이름으로 등기가 안 나와요. 그런데 이분은 이 건물하고 그냥 이 땅값까지 다 해서 10억을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돈을 줄까? 그러면 자 보세요. 건물은 등기가 안 나와, 건물은. 근데 토지는 등기전이 되거든요, 토지는. 근데 우리 이 매수자는 등기가 된 물건이든 등기가 되지 않은 부분이든 관계없이 그냥 10억 주겠다. 왜 그랬을까? 봤더니 요 지역이 향후 개발기로 잡혀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사두기만 하면 점점점 가격이 올라가겠죠. 가치가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럼 우리 세법은 이런 등기라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금 지급을 했었잖아. 대금 지급을 했었으니까 이건 취득이 된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대금 지급 사실이 확인이 됐다면 이거는 취득이 된 것으로 보겠다 이거예요. 이런 개념을 사실상 취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취득의 유형이 우리가 어떤 형태든 간에 우리가 대금 지급 등으로 확인된다면 취득이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차량, 기장비, 항공기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을 승계 취득한 경우에는 만 납세무를 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거는 이런 거예요. 이런 승용차가 있어, 승용차. 승용차가 있는데 승용차를 제조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조를 한 다음에 판매를 해. 그러면 행위적 관점에서는 차량을 제조했으니까, 승용차를 제조했으니까 얘는 무슨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 그렇죠? 그 다음에 판매했으니까 얘는 승계 취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위로 따지면은 이 경우도 세금을 내야 되고 이 경우도 세금을 다 내야 되는 거야. 맞죠? 그런데 이 차를 제조하는 제조 판매사가 바보가 아니잖아. 그래? 그러면 나한테 세금을 매겨? 그러면 이거 소비자한테 판매할 때 요 판매 가격에다가 내가 낸 세금까지 얹어버려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못 모르고 소비자는 이 세금까지 포함된 걸로 얹어진 거에다가 또 승계 취득했으니까 또 자기 것도 내야 돼. 그럼 얘 거도 부담하고 얘 거도 부담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속된 말로 소비자가 덤탱이 쓰는 거죠. 세금에 덤탱이를 쓰는 거잖아요. 야, 이거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이거는 원가 부담을 좀 덜어줘서 소비자가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만 납세무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얘기는 원시 취득일 때는 납세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거예요. 원시일 때는 납세무가 발생하지 않고 승계 취득일 때만 납세무가 발생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요. 드디어 이제 중요한 거 나왔죠. 의제 납세무자. 자, 보니까 주체구조부 취득자. 말 어렵습니다. 자, 변경 시점의 소유자 이거는 말씀드렸었죠. 자, 선박 차량과 기장비 종류 변경 아니면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됐다면 우리가 변경 시점에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하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임야가 있는데 요 임야를 대지로 바꿨다. 그러면 가액의 증가가 일어나면 취득으로 본다라는 개념이었었잖아요. 맞죠? 그럼 당연히 누가 되는 거예요? 대지 시점의 소유자. 그럼 대지 시점의 소유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변경 시점의 소유자가 되겠지. 맞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주체구조부 취득자, 그 다음에 과점주주. 자, 이런 내용이 남아있는데 좀 가볍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역시 필기방으로 갑니다. 자, 이거는 뭐냐? 이런 얘기예요. 자, 보시면은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건물. 자, 건물이 있다. 근데 건물이 있는데 은행이 있는 거야. 은행이. 근데 은행에서 여기다가 금고를 설치합니다. 금고를 설치해.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다 이제 금고를 설치했단 말이에요. 자, 건물을 이제 신축했어. 그럼 건물을 신축했으니까 납세무자는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건축주가 돼야죠. 납세무자는 건축주가 되는 거야. 맞죠? 건물을 신축했으니까 납세무자는 건축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시설물도 세금을 내야 되겠거든. 그럼 당연히 은행이 설치했으니까 은행이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 세법은 은행한테 납세를 묻지 않고 이 건축주한테 납세를 묻겠다는 거예요. 왜? 이 건물에 부착돼 있으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는 것인가? 이런 얘기예요. 자, 보세요. 만약에 이 건물에 만약에 뭐 은행이 들어오는데 여기는 KB은행이 들어와. 여기는 신한은행이 들어와. 여기는 또 뭐 광주은행이 들어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금고가 다 들어오는 거야. 금고가 다 들어와요. 얘가. 응? 금고가 다 들어와요. 여기도 금고, 여기도 금고, 여기다 금고 다 들어와요.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건물 안에 납세무자가 여러 사람이 되는 꼴이야. 이 시설물을 다 과세한다고 한다면.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세금은 다 내야 되는 거야, 결론적으로. 여기가 KB, 신한은행, 뭐 광주은행이 있다면, 그러면 과세관청 담당자 입장에서는 한 건물에 무슨 납세무자가 막 여러 사람 되면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왜냐면 관할 시군구에 이 건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건물도 많잖아요. 그러면 납세 관리를 하기가 너무나 머리가 아픈 거야.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겠어요? 이 건물주한테 그러겠죠. 사장님, 어차피 사장님 건물에다가 이거 금고를 설치했으니까 사장님이 다 알아서 정리해가지고 오세요. 저 너무 피곤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해되시겠죠? 따라서 결론은 뭐냐면 징수의 편의를 도모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징수의 편의를 도모해서 이때는 은행이 가설했지만 은행한테 납세 묻는 것이 아니라 건축주한테 납세를 묻자 이런 얘기예요. 건축주. 그럼 이 건축주를 공법상의 표현을 빌린 거야. 그럼 공법에서는 이 건물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이 건물 부분을 주요구조부 또는 뭐 주체구조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건물 부분을 주요구조부, 주체구조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주요구조부 취득자가 납세무자가 되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 건물을 주요구조부,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한 얘기인데 용어가 어려워서 그래. 그렇죠?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보시면 바로 이 얘기예요. 표현은 즉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돼요. 그렇죠? 건물에 지금 금고가 설치가 됐으니까 하나가 돼요. 그렇죠?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이자 하면은 여러분들 은행 떠올리시면 되겠죠. 은행이 금고를 가설한 경우에도 그렇죠?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렇죠? 그러면 건물주가 된다. 이 뜻이 되겠죠? 자, 병용심의 소유자 됐고 과점주주. 자, 과점주주 요거는 이제 뭐냐? 좀 말씀을 또 드리면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과점주주는 이런 얘기예요. 지금 기초 단계에서는 가볍게만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는 주식회사 빵빵 개발이 있어. 그래서 이 개발회사 명의로 토지를 구입한 거예요. 그게 10억에 구입해서 10억에. 그럼 15 곱하기 4%만큼 세금 냅니다. 그러면 10억이 4%면 4천만 원 정도 세금을 내야 돼요. 4천만 원. 네, 4천만 원 정도 냅니다. 자, 그게 이제 4천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개발회사의 주주를 봤더니 이 주주가 갑을병정이 있어. 정이 있어요. 근데 갑의 지분은 30%야. 을의 지분 20%, 병의 지분 20%, 토탈 70%, 다음에 여기 30%예요. 근데 갑은 형이고 을은 동생이고 여기도 동생이야.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때 형 동생이니까 이 형 동생은 바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형 동생은 친족이 되는 거죠. 친족. 그렇죠? 친족 관계 되는 거야. 얘는. 그러면 자, 이 땅을 사고 안 사고는 이 을은 정은 누구냐면 갑의 친구예요. 친구. 그래서 이 형은 이 땅을 구입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정이라는 친구는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부동산 경기도 안 좋은데 지금 땅을 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래? 그럼 서로는 결론이 안 나는 건 30%씩이니까 그러면 동생들한테 지분을 몰아달라고 하겠죠. 그러면 7대3이 되는 거잖아요. 말만 주주 명부상 갑을병 나눠져 있지만 실제로는 70%의 지배력이 생기는 거야. 그럼 7대3 되면 얘는 완전 바보 되는 거죠. 누가 이겨요? 항상 갑을병이 이기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저 땅을 사고 안 사고는 갑을병 의지에 달린 거지. 네, 이 사람은 바보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런 주주를 뭐라고 하느냐? 이런 주주를 과점주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과점주주가 이 땅 구입의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세법은 이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이 과점주주가 주식회사 개발의 이름, 법인의 껍데기를 빌려서 자기네 이름으로 산 것처럼 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과점주주한테도 과점 지분율만큼 과세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10억이면 10억 곱하기 지분율 70%인 7억 원만큼 취득한 것으로 봐서 여기다가 2%만큼 세금을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7억이 2%면 1,400이거든요. 1,400만 원 추가로 더 매길 테니까 알아서 해라. 만약에 그게 싫으면 과점주주를 하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렇게 규제할 목적으로 만든 논리가 과점주주입니다.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특수관계인끼리 과점주주를 하지 말아라. 만약에 서로 이런 관계가 없어. 그러면은 객관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거 아니냐. 그때 노타치. 그때 노타치. 자, 그러면 과점주주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겁니다. 원래는 법인 이름으로 샀어. 법인 이름으로 샀지만 과점주가 되었을 때는 과점주주는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과점 지분율만큼. 네. 다만 딱 한 번 봐줘. 다만 아무리 과점주가 되더라도 법인 설립 시 처음에 법인 만들었을 때 과점주가 됐을 때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때 보지 아니한다는 것은 과세를 하지 않겠다 이 뜻이에요. 과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때는 봐주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논리는 뭐냐면 아니 우리가 하다못해 뭐 조그만 가게 같은 거 하더라도 특수관계끼리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장점은 뭐예요? 빠른 의사결정하고 뭐 경기가 어려우면 야 서로 월급 안 받아도 꾸려갈 수 있는 장점이 있지. 그러니까 가족 경영을 왜 이렇게 나쁘게만 보느냐. 자, 그래서 좋아. 그러면 한 번은 봐줄게. 설립했을 때는 봐줄게. 설립할 때는 봐줄게. 그러나 설립할 이후에 지분 변동이 돼서 과점주가 됐을 때 이때는 문제를 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때 과점주주의 판단 기준은 뭐냐? 판단 기준은 여기다 메모합니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를 초과. 50%를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네. 근데 50%는 과점주가 아니라는 거 요거 하나만 메모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자, 수입하는 자. 그럼 수입하는 자는 외국인 소유 물건이야. 근데 이런 고급 수용차가 있어. 외국인 마이클이 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대신 수입한 자 내라. 넘어갑니다. 자, 상속을 받으면 상속인이 각자가 내라. 상속인 각자가 우리가 납세금을 진다. 그렇죠? 그러면 토지가 있겠으면은 상속인 을이 있다면 각자가 져라. 상속인 각자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증과 사인증여가 됐고 주택 조합. 자, 요거는 다음 시간에 잠깐 쉬었다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뒤에 조합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